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2년 전에 진료를 받던 의사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지금 하루에 6,000보 이상 걷기 운동을 합니다. 오늘 일요일이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저녁에 제가 그 걸음 만보기를 보니까 뭐 3,800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6,000을 채우기 위해서 걷기 운동으로 지금 나와서 잠깐 이제 두 번 다시 질 수 없다. 두 번 다시 질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 다시 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정선거에 두 번 당할 수 없다. 부정선거 두 번 당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보를 걷기 전까지는 제가 정형외과에 가서 무릎 이 골절 주사를 무릎 연골 주사를 이렇게 맞았었습니다. 근데 2년 전, 그러니까 올해가 2003년이니까 2021년이 되죠. 10월부터서 제가 6,000보로 걷기를 하면서 무릎 연골 주사를 지금 현재 맞지 않고 있습니다. 아주 놀라운 운동인 것입니다. 자전거도 많이 타봤고 그런데 걷기 운동이 최고로 좋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이제 두 번 다시 부정선거 당할 수 없다, 질 수 없다,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최후 지금 현재 서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은,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세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국가를 보면은 그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과 나라야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의 어떤 그 영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자유민주국가에서는 한 6대 4가 됩니다. 적다고 해야 55대 45, 한 10%에서 20%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선거를 하게 되면은 호남하고 영남을 제외하고 팽팽한 지역, 그러니까 어떤 그 후보자의 인물과 그 사람의 어떤 그 탁월한 정책이 있지 않는 한 비슷비슷한 입장에서 1대1로 맞붙으면은 99% 좌파가 집니다. 그래서 좌파는 어떤 방법을 치는가 하면은 우파를 두 사람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서울 교육감 선거에서 문용린이하고 고승덕이가 둘이 나와가지고 조희연이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희연이가 39%였고 문용린이가 31%, 고승덕이가 25% 나왔습니다. 그러면 31%와 25%를 붙으면 50%가 넘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도 박선영이하고 조전혁이가 둘이 나왔습니다. 예? 둘이 나와가지고 또 그 조희연이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파와 우파가 1대1로 붙으면은 99% 좌파가 지고 우파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묘하게도 우파를 두 개로 나눕니다. 저대로 전략전술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박선영하고 조전혁이 나왔을 때 조전혁 측을 향해서는 많은 그 좌파들이 와서 응원하는 척 하면서 이번에 꼭 됩니다. 조전혁 쪽에도 가서 이번에 꼭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양분을 시키면서 서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박선영이나 조전혁이나 차이가 꼭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5%가 되면은 선거 비용을 모두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전혁과 박선영이 그걸 양보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 저기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래서 자유우파가 이렇게 지는 것입니다. 그 전법을 저 좌파들은 교묘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이하고 선거 전날 3월 9일 날 했지 않습니까? 2022년 3월 9일. 그러면 3월 4일 날까지 여론조사를 일주일 동안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 윤석열이가 이재명에게 7%에서 13%를 앞섰습니다. 당일 선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이가 51%, 이재명이 43%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3월 4일 날 안철수하고 윤석열이가 합치지 않았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얘들이 3.1%로 조작값을 올렸으면은 이재명이가 1.2% 정도로 이겼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56으로 하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0.73, 그러니까 표로 하면은 24만 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번에 강서구청장 선거도 있었죠.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월 10일 날 발표를 했죠. 선관위 서버가 해커에게 뚫렸고, 그리고 전산 조작에서 얼마든지 투표 한 사람을 안 한 사람으로, 안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투표를 100명 했는데 10,000명 했다고 조작할 수 있는 이것이 전산 조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강서에서도 7.5% 부정 조작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저 멍텅구리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병신, 쪼다, 얼간이, 머저리, 또라이, 이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 4월 15일에는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박용빈이를 지금 현재 사무총장으로 넣는데도 이번에 뭐 QR코드를 뭐 안 쓴다고 뭐 누구 얘기를 듣고 가서 얘기를 했더니 직원들이 QR코드 써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QR코드 써야 된다는데요. 이런 멍청한 사무총장이 어디가 있나요? 사무총장이니까 반드시 그거 쓰지 마 하고서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지시를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민경욱 의원이,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당선이 됐더라면 부정선거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민경욱 의원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정선거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 한 민경욱을 비롯해서 국힘의 한 의원들이 10명만 나서서 이렇게 했으면 이거 완전히 뒤집어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세훈이, 나경원이 이런 사람들 전부 발뺌을 했었죠. 발뺌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버렸죠. 예. 지금 현재 뭐 윤희숙이가 전국 다니면서 당원교육 한다는데, 이 여자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후보, 국민의힘 후보 그 얘기했을 때 황교안 대표가 부정선거 하니까 책을 덮어버리고 나간 여자입니다. 윤희숙이가. 뭐 전국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면 어쩐다고 오늘 또 그 방송하는 거를 잠깐 들었습니다마는,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고는, 깨치 못하고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 좌파들은 지금 하는데, 선거에 있어서 문제가 뭔가면은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를 하고 이틀간을 하고 4, 5일 후에, 그러면 사정선거를 누가 했는가 하는 명단을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명단을 공개하자. 사전선거를 하려면은 명단을 적어 가지고, 옛날에는 부재자 투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재자 투표는 내가 선거날 못 나가니까 그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 가지고
부재자 투표날에 가서 선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전선거면은 본투표날 내가 못하니까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가지고 사전선거날 선거를 하도록, 지금 현재 지방에서 어떻게 합니까? 관광버스 대절해가지고 다니면서 목욕시켜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해가지고 그 이튿날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왕 선거하고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전선거는 명단을 공개를 안 합니다. 무슨 개인정보 보호 차원이라고 이런 머저리 같은 얘기를 하는데 묵묵부답으로 듣고 있는 저 국힘의 의원이라고 하는 친구들, 정말로 정신머리가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이만희가 지금 TF 팀장으로 들어와서 나름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액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만희가 하는 얘기를 잠깐 들어보면은 의원들한테 얘기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의원들이 이만희를 본다고 그럽니다. 거기에 지금 질려가지고 얘기를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년 2024년 4월 10일 부정선거 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북한하고 중국이 지금 현재 협력을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민주당에 200석 이상을 오게 한다고 지금 호언장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하 발언, 노인 비하 발언, 청년 비하 발언,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데도 저렇게 있는 것은 부정선거 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선거를 없애야 되고, 사전선거를 한다면은 본투표날 이틀간에 걸쳐서 연달아서 하고 투표함으로 옮기지 말고 그 자리에서 24시간 CCTV로 보고 그 이튿날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하는 방향으로 하질 않으면은 전산 저거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개표 이제 한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선관위에서 그 전자개표기로 하고 손으로 검수를 한다고 그러면 그 전자개표기 자체를 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손으로 씌워가지고 은행에서 돈 세는 개수기로 표를 세가지고 이렇게 집계를 해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선거하고 QR코드 이거 쓰면은 절대 안 됩니다. 사전선거를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10명이 했는데 100명이 했다고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강서구청에서도 재검표 신청을 했는데 판사라고 하는 어떤 그 작자가 기각을 했다는 겁니다. 기각을.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민주수기도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그거 하는 거 안 하고 지금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기각을 했잖아요. 은근슬쩍 어떤 나라에 그 무슨 일이 있을 때 조용하게 기각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현재 암덩어리 판사들, 암덩어리 선관위 전부 골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박용빈이 당신 말이야 사무총장으로 왔으면은 정확하게 일처리를 하라고.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들 인사조치 하라고 말이야. 예? 노태학이 얘기 무시하고 말이지 당신이 해야 된다 말이야. 사전투표 없애고 그리고 손으로 개표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성취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전투표 없앤다 그리고 수개표 한다, 이 두 가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우파 국민들은 저 국힘과 그리고 어정쩡하게 처신하고 있는 기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서서 과감하게 얘기를 해서 이 나라 2024년 4월 10일에는 부정선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정선거 막지 못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민주당이 200석 한다고 쟤들 지금 현재 부정선거 하려고 해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200석 대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바로 지금 탄핵에서 내려와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부정선거를 할 생각 자체를 못하도록 엄격하게 우리 대한민국 지킴이 자유우파 국민이 압박을 하고 다그쳐야 될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2번 다시 당하지 않는다. 부정선거 사기 2번 이상 당하지 않는다. 이게 선거가 공정해야 되잖아요. QR코드라고 하는 게 뭡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미루 그 전산 시스템이라고 하는 애 이번에도 무슨 300억을 해가지고 요번에도 지금 현재 전산망 지금 현재 먹통이 됐었죠. 오늘 어느 그 방송을 들으니까 이거는 이거 부정선거 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행연습. 예. 부정선거를 하기 위한 예행연습이라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국힘도 경각심을 갖고 2024년 2번 다시 부정선거를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걷기 운동을 하다가 부정선거 2번 당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